이미 고가 주택으로 판단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를 넘지 않아요? 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고가 주택이지만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안녕하세요. 절세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상가주택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가주택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을 양도를 할 때 어떠한 계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상가주택이 서울 소재라고 하면요, 양도가액이 대략 한 15억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양도가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요즘에 저를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상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요. 본인이 이제 상가주택을 매도를 할 때,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오늘 내용은 성공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2, 3, 4층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중 하나의 호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가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엄연히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자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본인이 여기서 거주하는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것만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거 위에 부분은 10년만 보유와 거주만 하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 밑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을 보유를 하게 되면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말 50%의 차이예요. 이 50%의 차이가 세금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나게 만듭니다. 실례로 제가 신고를 해드린 분 중에 아마 양도가액이 18억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택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던 세금은 1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거기에서 거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었고 요거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되다 보니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를 했기 때문에 80%의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받다 보니 1억밖에 안 나오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상가 부분이 좀 더 큰 거예요. 주택 부분이 크지가 않아서 상가 부분이 컸는데 그분은 거의 비슷한 아마 세금이었는데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세금을 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주택 부분이 크냐 상가 부분이 크냐에 따라서 세금이 거의 5, 6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부분의 이 엄연한 구분은 상당히 세금 계산하는데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면적 기준으로 해서 얘를 상가인지 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고 하면요, 만약에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크게 될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억 원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이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2억 원이 초과를 하게 되면 주택 부분이 넓게 되더라도 그 면적 비율로 정확하게 얘는 상가, 얘는 주택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만약에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였다. 그렇게 됐을 때 주택 부분이 컸다. 그래서 전체를 주택으로 봤다. 그럼 얘에 대한 세금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얘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12억이 넘었다. 그런데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컸다라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서 얘를 안분 계산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고가주택 적용을 하고 만약 아니라면 이제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이제 주택 부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12억이 넘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6억,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0억이 됐고 얘가 만약 2억이 됐어요. 그럼 얘는 고가주택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위에 고가주택에 대한 여부 판정은
전체 가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12억이 넘었다. 이 상가와 주택을 포함했더니 12억이 넘었다라고 하면 얘는 고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가주택 판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기준시가로 우리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10억 부분과 2억 부분을 이렇게 나눴다 하면 얘는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고가주택으로 판단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를 넘지 않아요? 12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고가주택이지만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면적 비율로 해서 상가와 주택을 나눴습니다. 이게 만약에 15억 원의 고가주택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주택 부분도 크지도 않았고 뭐 크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 면적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15억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를 면적 비율로 나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면적이 가장 편해 보여. 제가 봐도 면적이 너무 편해 보여요. 그래서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돼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요 가액은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부수 토지 및 요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제 기준시가들을 다 구해서 그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해서 주택은 얼마, 상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상당히 복잡하죠. 저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의뢰를 받아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가액이 크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15억이라고 하지만 더 클 수도 있어요. 막 20몇 억, 뭐 50몇 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위에가 아까 제가 무슨 주택이라고 그죠?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요 요건을 만족을 못해서 공부상에는 즉 등기부등본상이나 건축물 대상상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로 봤을 때는 다세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고 다주택자 중과까지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에 관련된 그런 이슈나 쟁점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쟁점들이 다 포괄적으로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이 상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하실 생각 말고요. 요거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께 상담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세무사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저에 대한 정보를 좀 넣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일단은 상가주택에 대한 계산 구조나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는요.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